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지선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임플란트 수술 후 잇몸이 약해서인지 출혈 때문에 고생했는데 매일 비타민C 6000mg과 앞타민C 하나를 섭취했더니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네. 이런 걸 용기 있게 올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잇몸이 튼튼해지는 거는 내가 참고로 최근에 있었던 사고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집에서 그 1월 30일 날 출근을 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는데 마침 그 대리석으로 된 바닥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눈이 묻은 발로 막 왔다 갔다 하고 문을 앞뒤 문을 다 열어놔가지고 거기 살짝 오른 데서 그냥 붕 뜨면서 떨어졌는데 입으로 떨어졌어요. 입으로. 그래서 앞니 2개가 나갔어요. 앞니 2개가. 근데 우리 치과 원장님이 보시더니 앞니 2개가 똑 부러졌는데 치근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전혀 흔들리질 않는다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이 단단한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었는데 박사님 나이가 이제 이른이시잖아요. 잇몸이 엄청 튼튼하시네. 잇몸이 튼튼해가지고 전혀 흔들리질 않아서 저는 원래 흔들리면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브릿지 크라운을 하면 된다고 간단하게 곧 치료를 받겠지만은 아직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임시 치아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저도 100% 공감해요. 비타민C 잘 드시는 분이 잇몸 튼튼합니다. 잇몸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배열병이 잇몸에서 출혈하는 병 아니에요? 그렇죠. 비타민C 못 먹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타민C 먹으면 잇몸 튼튼해집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20대 후반인 아들과 딸이 있는데 비염과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습니다. 비타민C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박사님? 비염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많아요. 비염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은 비타민C 당연히 드셔야 되지만 각 대학병원의 갑상선 센터를 찾아가세요. 비타민C 드시는 것이 갑상선 기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만 지금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다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분은 당연히 갑상선 센터가 요즘 각 대학병원마다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병원을 찾아가셔서 갑상선 전문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죠. 당연히 그리고 좋죠. 당연히 비염도 만약에 어떤 비염 원인일지 좋아지는 모르니까 거는 뭐 너무나 많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샤를로트님께서 남겨주신 비타민C 복용법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혹시 연령별대로 권장하는 비타민C 복용 용량이 있나요? 그런 거는 뭐 생각하기 어렵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40년 이상 비타민C를 저 스스로 복용하고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지도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효과를 잘 못 느껴요. 건강하니까. 원래 몸이 건강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확실하게 느낍니다. 그렇다고 용량을 달리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뭐에 도움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비타민C가 굉장히 좋은 우리 몸 보호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보호 효과에 의한 거를 실질적으로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건강하기 자기 때문에. 몸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드라마틱하게 느낀다는 건 사실이지만요. 이거는 철저하게 고려할 게 있다 그러면 체중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체중이 40kg밖에 안 되는 분, 80kg인 분이 같이 먹는 건 넌센스죠. 그냥 성인들은 2000, 최소한도 2000, 하루에 2000. 2000, 6000을 먹으라고 했지만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체중이 90kg인데 나는 바로 3000 올린다. 굉장히 스마트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체중이 40kg도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1000씩 먹겠다. No problem. 그렇게 하시다가 올리시면 제가 4000 먹는 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본인들이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1월 매아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이왕재 선생님 영상을 보고 메가도스를 한 지 2달이 되셨다고 합니다. 메가도스를 실천한 후 얼굴에 열감이 있는데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셨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런 게 있어도 이제 잘 경험을 못하게 아주 경미하게 지나가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대의 혈관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1999년에 란셋이라는 잡지에 비타민C가 고혈압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임상실험을 했어요. 성공을 했죠. 효과가 있다라고 나온 거야. 플라세보 컨트롤드, 더블 블라인디드, 랜도마이즈드. 이 세 가지를 이용한 게 사람을 이용한 임상실험에서 가장 아이디어란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걸 보스턴 의대하고 이 라이너스 폴링 인스티튜트에서 같이 그런 연구를 한 거예요. 이 비타민C가 확실히 고혈압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본격적인 고혈압 치료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고혈압을 낮추는데 근거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혈관 내벽 안에 있는 효소에 그게 조효소로 작용해서 비타민C가 부족한 사람은 혈관이 확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비타민C가 유난히 부족했는데 비타민C를 넣어주면은 그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쉽게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이 떨어지죠. 어떤 사람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떨어진 사람이 있고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었다. 그거는 왜 그러냐를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 혈관의 내피 안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소에 비타민C가 부족해서 코팩터 역할을 잘 못했던 사람은 비타민C를 충분한 양을 줬을 때 혈압이 뚝 확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고 그 충분히 비타민C가 있었던 사람은 안 떨어지고 그랬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열감을 느껴요? 얼굴하게 오를 때 얼굴이 뻘개지면서 열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분은 작은 혈관 벽에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관여하는 효소에 조효소로서 비타민C가 부족했었다는 거예요. 그 비타민C를 충분히 공급해 주니까 그 조효소가 충분히 공급되니까 혈관이 쉽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엄청 네. 좋은 신호네요. 이건 뭐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신 거야, 이거. 네. 이번에도 비타민C를 섭취하고 난 후 앓고 있던 질환이 개선된 그런 경험담을 나눠주셨는데요. 비타민C 3000mg을 3달 복용한 후 제 불치병이었던 레이노 증후군이 호전되었습니다. 정말 신비한 물질이네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순환 장애가 일어나는 질병이 그 레이노즈라는 건데 당연히 비타민C가 혈관에 확장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확장을 시키니까 확장을 시키면은 손발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굉장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거하고 거의 같은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완식 씨 질문입니다. 간 이식 환자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데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해도 될까요?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비타민 주사까지 해봤는데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간 이식된 간이 거부될까 봐요. 거부 안 됩니다. 오히려 간이 안 좋으면 더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도 하셔도 됩니다.